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1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 그 주의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렇게 유튜버 사칭하는 나쁜 사기꾼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볼게요. 저는 어떠한 단톡방, 텔레그램, 플러스 친구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H채널 이름은 유튜브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고요. 사칭 사기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니까 당하실 일 없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당했다 라고 하면 그 내용을 저한테 이제 꼭 보내주시기 바라요. 뭐 캡처라든가 그 사기꾼이 여러분하고 이제 했던 대화 내용이라든가 그런 걸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기꾼한테 너 사기꾼 맞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사기꾼 아니라고 할 거예요. 뭐냐면 H채널 맞으세요? 물어보면 당연히 H채널 맞다라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단 여러분들하고 뭐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카톡으로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담 창구가 아예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H채널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뭐 제 본명을 써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통화를 직접 해보시든지 영상 통화를 하자고 하세요. 그래서 아니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당연히 만나자고 하면 자기 뭐 바쁘다 이런 핑계 될 겁니다. 영상 통화하면 그냥 카톡으로만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사기꾼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뭐 그분하고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돈이라든가 금전적으로 뭐 암호화폐라든가 보냈다라고 하면 그걸 저한테 메일로 이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렇게 당부를 제가 드려도 아마 혹시 그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항상 당하는 사람 없을 것 같지만 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라도 이제 당했다라고 하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꾼 잡아야 되니까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오늘 순서로, 일단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 보고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세 가지를 짧게 보고, 그 다음에 Q&A가 좀 많이 밀려서 Q&A로 오늘은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볼 건데요. 일단 어제 제가 오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랑 완전 반대로 갔죠. 지금 보시면 어제 오전 영상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이 역헤드 숄더의 압축된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왼쪽 팔, 왼쪽 어깨, 머리, 그다음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뭐 어제 오후쯤에는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완전 반대로 갔습니다. 반대로 가서 오른쪽 어깨가 이제 부러졌는데 일단은 그럼 이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 이 추세 라인이 둘 다 이탈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는 이렇게 일단 돌파됐던 추세 라인에선 지지를 했었는데 이게 깨졌죠. 깨지고 그 다음 이 아래에 있는 이 추세 라인까지 이제 깨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4시간 봉에서 일단은 202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일단 보시면 아직까지 뭐 완전히 지지받았다 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일단 지금 지지받고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이 상승 채널에서 보시면 이때도 이렇게 한 차례 이제 이 머리를 만들 때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크게 본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왼쪽 팔, 왼쪽 어깨,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다시 이제 머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때도 이렇게 머리를 만들면서 한 차례 내려왔었다. 그래서 직전 상승 채널의 상단부에서 이때 지지받고 이제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이 직전 상승 채널 상단부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인지,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요, 그 부분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일봉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15일 이평선을 지금 이제 20일로 고쳤는데 20일 이평선은 20일 이평선까지 일단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왔고 어제 복마감 이탈된 상태에서 오늘도 이렇게 완전 이탈돼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때 6월달 초에요. 이때 21 이평선 깨고 내려왔을 때 이때도 거의 한 일주일 약간 넘게 21 이평선 이제 밑에서 놀았는데, 이때 이제 송기봉님이 의견 주셨던 게 뭐였냐면 35일 이평선을 지지받는지를 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자 35일로 고쳐볼게요. 고쳐보면 이때 이제 35일 이평선을 하루 이탈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 이제 딱 반등 나왔던 이제 아래꼬리, 일단 반등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일단은 지금 아래꼬리 달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가 지금 35일선
35일 이평선 자리입니다. 그래서 송기봉님 그때 말씀해 주셨던 이 35일 이평선에서 다시 또다시 지지를 받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첫 번째로 비트코인 2017년도 이제 5월달 그림처럼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14,500달러까지 올라와 주고, 물론 이건 채널 상단부가 올라가니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올라가 주고 그 다음에 쌍봉 찍어주고 이때처럼 쌍봉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진행 안 된다. 왜냐면 이 고점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금 차트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금 차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됐냐면요. 제가 이제 어제 그래서 제목이 이제 금 차트와 이제 비교해 보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금 차트와 비교해 보면 이 20일 이평선, 21일 이평선이 옆으로 눕고요. 50일 이평선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데드 크로스 나지 않으면서 50일 이평선 맞고 여기서 이제 돌아 세우고요. 다시 한번 맞고 돌려 세우면서 시간을 충분히 보낸 이후에 다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그 그림으로 된 게 이제 금 차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금 차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돼서 금 차트와 같은 형태로 또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일단 형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2017년도 5월보다는 금 차트와 같은 형태로 일단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비트코인은 이제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알트코인을 볼게요. 일단 뭐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뭐 이더리움, 리플 이 세 가지 종목에서 일단 비트코인 캐시와 리플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일단 기대를 그래도 해볼 수 있는 저점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시면 4시간 봉 차트인데요. 비트코인 캐시, BTC 마켓 4시간 봉 차트고요. 보시면 지난번에 이렇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거래량 나오면서 아래 꼬리 길게 나오고 길게 달린 상태에서 반등을 해준 이후에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높이면서 일단 4시간 봉에서 이 15이평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안착해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하나 그렸는데 이 추세선을 돌파해서 일봉에서 봤을 때 15일 이평선에 안착하는지 그 부분을 봐야 돼요. 일단은 지금 이 추세선 먼저 돌파해주고 옆으로 누우면서요. 돌파해주고 지금 이제 15일 이평선이 거의 이 추세선 따라고 이제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이 15일 이평선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이때처럼요. 이때 보시면 이렇게 지지받다가 한 차례 더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연말 12월 달에 보시면요. 평선으로 이제 고쳐볼게요. 이때도 이렇게 지지받다가 한 차례 흘러내린 이후에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서 3일간 누워졌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좀씩 높였죠. 높인 이후에 양봉이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15일 이평선 걸쳐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크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일단은 여기서 아래 꼬리 달고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봉에서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 추세선 옆으로 누우면서 점점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모습이 지금 이때 0.035 라인에서 지지받다가 이제 한 차례 흘러내렸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라인 지금 0.028이 뚫린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또 이와 같이 뭐 하락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알트 시총 차트 이렇게 봤을 때 BTC 마켓에서 추가적으로 대형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저는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해밀리 분 중에 한 분이 또 알트 도미넌스 차트 이제 올려주셨는데 그것도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냥 지금 같이 볼까요? 바로 보시면 허성훈 님이 시총이 바닥을 찍을 때마다 알트 시즌이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그래서 주봉상 현재 바닥을 찍고 있다라고 해주었고 트위터 이제 차트로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보면 그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니까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역으로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봉상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주봉상 이렇게 저점을 잇는 라인을 이제 그려보면요. 지금 자리가 지금 이 알트코인 도미넌스 자리가 이 저점을 잇는 라인에 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바닥에 왔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단부에 와 있다는 게 이제 이거에 이제 역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바닥에 있다는 거는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BTC 마켓에서 알트코인이 빠지기보다는 BTC 마켓에서는 거의 바닥이 다 왔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쯤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요, 이더리움 볼게요. 이더리움이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랑 리플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플은 잠깐만요. 리플을 먼저 볼게요. 리플 보시면 리플 4시간 봉에서 이렇게 리플 같은 경우 이제 거래량이 때 이탈을 해주면서 거래량이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거래량이 한 차례 나왔죠. 나오고 거래량이 한 차례 나온 이후에 지금 저점을 높여놨어요. 높여놨고 지금 4시간 봉에서 이 15이평선 위에 안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빨간색 이 추세 라인이 일봉에서 이제 보시면요. 일봉에서 보시면 2017년도 3월달과 2017년 연말 이 저점을 잇는 라인인데, 일단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라인은 사실 각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지지를 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이탈 나온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저는 이제 이탈한 것처럼 이제 그림은 그렸는데 일단 거의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높이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리플 이 차트도 2017년 12월 모습과 이제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요. 보시면 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 자리요. 이 자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예. 이렇게 수평선 하나 그려보면 지금 이 자리 이제 거의 흡사하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 이후에 한 차례 또 지지를 받습니다. 지지를 받다가 다시 한 차례 또 깨고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됐다. 물론 이제 이 길이라든가 기간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때보다는 좀 더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면. 근데 거의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죠. 이렇게 지지를 받고 반등이 한번 나온 이후에 이게 이제 5월 14일 반등 나왔던 자리에서 반등 나오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51이평선까지 돌파 한번 시켜준 이후에 다시 흘러내려서 깨고 내려오고요. 다시 또 지지받다가 한 차례 또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는데, 아까 이제 비트코인 캐시 봤던 것처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계단식으로 이와 같이 계단형 하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계단형 하락을 마무리하고 반등해 줄 것인가 라는 건데, 저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다. 아까 이제 트위터 그 외국인 트위터 이제 분이 올려주셨던 것처럼 알트코인들이 BTC 마켓에선 거의 이제 바닥에 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뭐 리플도 조만간에 이와 같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거의 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뭐 이 말씀을 제가 뭐 이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온 거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야, 뭐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흘러내리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비트코인 차트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뭐 큰 그림에서 본다라고 하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하락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실 그냥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이 정도는 바닥이다. 우리가 3,500달러, 죄송합니다. 4,200달러 밑에서 제가 이제 6,000달러 밑에서는 다 싼 영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흘러내렸죠. 흘러내렸고 추가적으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싼 영역으로 이제 봤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알트코인들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알트코인들이 우리가 이제 비중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아마 좀 지치고, 야, 도대체 바닥이 어디냐 이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겁니다. 거의 다 왔고, 사실 어느 순간에 반등이 나올지 모르는데,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리플 같은 경우 이제 BTC 마켓 차트를 보시면 반등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흘러내릴 때는 굉장히 장기간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흘러내리는데, 반등이 나올 때는 뭐 3거래일 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 거의 뭐 한 두세 달을 흘러내린 거를 3거래일 만에 이제 올려서 반등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저는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리플 차트요. 리플 차트도 이와 같이 리플도 이렇게 반등을 해줄 땐 뭐 3거래일 만에 이렇게 이제 크게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저는 이제 그림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제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더리움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지금 보시면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봤던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리플 같은 경우는 저점을 어느 정도 높여놨는데, 이더리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이제 이더리움이 좀 약한 모습이긴 한데,
이더리움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일단 이 하락 채널 바닥까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방금 전에 봤던 비트코인 캐시와 리플은 저점을 높이는 모습이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더 많이 나오면서 저점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다른 알트코인 비트코인 캐시와 이제 리플보다는 이더리움이 조금 약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이더리움 차트를 지난번에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요 2016년도 이 자리처럼 된다라고 하면 한 3, 4개월 고생을 해야 된다. 이때 보시면, 이때 이제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던 이 라인, 지금요 이때 보시면 이 박스 지지를 받았던 이 라인을 이제 깨고 난 다음에 여기를 회복해주지 못하고 이 15일 이평선을 맞고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내리고 이 흘러내린 이후에 그 기간이 한 3개월 반 정도를 이렇게 밑에서 시간을 보낸 이후에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뭐 리플하고 비트코인 캐시는 거의 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못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이렇게 3개월 정도 만약에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딜레이 돼서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제가 엊그저께 이제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더리움이 만약에 이 패턴대로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 상승폭이 이제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 바닥 대비는 이때 BTC 마켓에서 20배가 올랐고요. 이 깨지기 직전보다도 10배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돼도 그만큼 이제 우리는 BTC 마켓에서 지금 자리 이 0.025를 깨고 내려왔던 이 0.025를 깨고 내려가서 만약에 3개월을 더 바닥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더리움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그리고 이제 오히려 리플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먼저 올라가지고 이더리움은 3개월 뒤에 올라갔다 라고 해도 상관없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이더리움 물량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시간차를 이용해서 리플이 먼저 움직여주고 비트코인 캐시가 먼저 움직여서 BTC 마켓에서 상승해줬다. 그러면 그걸 이제 수익을 취하고 그걸 가지고 이더리움을 저는 어느 정도 와서 이더리움 매수한다라고 하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3개월 정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폭도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이 제가 뭐 3.5에서 뭐 5배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0.25에서 우리가 0.1까지라고 하면 4배 정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3개월 정도 더 딜레이가 됐을 때는 이더리움도 0.25를 기준으로 그 목표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뭐 5배가 아니라 4배, 5배가 아니라 10배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이제 공간과 장소님이 공간과 장소 SMP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첫 번째, 알트코인들이 올라가려면 코인 시장 자체에 대거 매수 자금이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 신규 자금 유입이 가능할 때 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일단 두 번째 읽어볼게요. 또 두 번째, 차트 분석을 하실 때 과거 차트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 같은데요. 미래 차트가 과거 차트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코인 시장 과거 데이터도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과거처럼 움직인다는 게 조금 무리스럽지 않은지요?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브라운님,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셨는데 브라운님이 써주신 내용 잠깐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이미 한국 거래소는 전 세계에서 비중이 많이 줄었다. 신규 받는다고 해도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트 올리는 데는 세력들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결국 세력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먼저 일단 브라운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도 맞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가 영향력이 확실히 줄었죠. 2017년도보다 확실히 줄었고, 먼저 이제 비트코인 바닥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3,500달러에서 바닥에서 박박힐 때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신규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암호화폐 시장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 특이하게 어떤 뭐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뭐 14,000달러, 13,900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알트코인도 똑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알트코인은 원래 올라가는 그 흐름 자체가 비트코인의 그 자금으로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을 먼저 올려주고 그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해주는 그 물량,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가 넘잖아요 지금.
거의 이제 65% 아까 이제 알트코인 여기서 보시면 알트 도미넌스가 지금 35인데 그럼 비트 도미넌스가 65라는 겁니다. 이 차트에서 보면 그러면 비트코인 그 비중이 65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정 부분만 수익을 실현해도 알트코인들을 한 번에 다 올리지 않고 순환매를 돌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비트코인 일정 부분 물량 가지고도 충분히 알트코인들을 순환매로 올릴 수 있다. 세력 입장에서요. 그렇게 봤을 때 비트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순환매, 그 다음에 뭐 ICO 물량까지 이렇게 자발트까지 순서대로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충분히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고 그 비트코인 조정을 거치면서 제가 봤을 땐 비트코인을 이익 실현 어느 정도 해주면서 그 돈이 지금 알트코인을 눌러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를 하면서 알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력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 과거 차트는 세력이나 큰 손들이 해당 코인을 어떻게 개미 떨구고 올렸는지 과거 패턴 흔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가격 흔들렸을 때 그들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다면 향후에도 그런 패턴으로 움직임을 조정할 확률이 큰 거죠. 그래서 과거 차트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물론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맞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해서 뭐 창의적으로 매번 새로운 차트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많이 흔들리는 패턴을 이용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고 그 패턴들 중에 물론 세력들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이제 차트별로 또 암호화폐별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리플은 리플 차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차트 모습이 있고요. 비트코인은 또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 캐시대로,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대로 그 세력 끌고 가는 세력이 차트를 만드는 모습이 패턴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BTC 마켓에서 이더리움은 이와 같이 이렇게 삼각수렴을 크게 해주고 삼각수렴을 깨고 흘러내려간 이후에 박스 움직임을 보이다가 흘러내려다가 다시 급반등, 그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그 패턴이 반복이 돼요. 거의 비슷한 형태로. 리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리플도 보시면 큰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바닥을 박박 기다가 크게 슈팅이 나오고요. 또 흘러내립니다. 또 슈팅 나오고 흘러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 패턴이 반복이 된다. 그래서 각 암호화폐별로 어떤 그 세력들이 각각의 어떤 패턴으로 만들어서 그 암호화폐를 이제 끌고 가는 세력들이 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이 선호하는 또 패턴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가장 많이 또 그 코인들이 이제 털린다는 거죠. 개인들이 심리적으로 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데스티니 W님이 써주신 내용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개미들이 차트를 활용하듯이 세력들도 차트를 활용하겠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성향과 움직임을 빅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면서 개미들 뻘짓거리 하면 비싸게 사서 싼 가격에 토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코인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수없이 반복하며 개미 피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어느 순간 훅 하고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내공이 약한 개미들 다 피토하면 쓰러진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브라운님 의견하고 이제 똑같은 겁니다. 뭐냐면 개인들이 속는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려주면 개인들이 이제 안 달라붙다가 달라붙을 수밖에 없고, 그 달라붙었던 개인들을 한 차례 또 털어내고 해서 완전히 어느 정도 개인들이 지쳐서 다 떨어져 나가게끔 만들어 놓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그때 이제 올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올릴 때 끝까지 남아있는 개미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세력들도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버티고 있는 거고요. 이 시장에서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뒷부분 이제 읽어보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비트코인님이 써주신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비트를 올린다는 것은 세력들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금, ETF, 벡트, 목표가 등등 모든 계획과 이제 준비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비트가 올라가면 알트는 따라서 이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시기만 다를 뿐이다. 일단 지금 이제 비트가 조정받고 있고, 그 조정받은 그 자금들이 나와서 알트코인들 바닥에서 이제 매집을 하고 있고요. 매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 개인들 중에 일단 많이 털렸을 겁니다. 털렸을 거고, 지금은 이제 버틸 거예요. 개인들도 이제 손실 구간으로 알트코인들 들어간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버틸 겁니다. 버티는데, 그럼 언제 정리할 거냐? 본전 심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온 개인들, 본전 구간이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개인들이 정리를 할 거다. 그리고 이번에 개인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정리가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알트코인들을 끌어올릴 거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들 정리할 타이밍은 아까 이제 차트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적어도 채널 중반, 지금 이 알트 도미넌스 차트에서 적어도 채널 중반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채널 중반부터 정리하고 채널 중반, 물론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알트코인들 물량을 최대한 다 털어내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EN그룹 하더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박코드님이 지난번 의견 주셨던 건 이제 봤고요. EN그룹 하더님이 차트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리플 이더리움의 뭐 썬띵 이렇게 써주셨는데, 보시면 그 2017년도 3월달에 도미넌스가 이렇게 무너질 때 리플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 뒤따라갔다. 그래서 리플이 이더리움보다 시총이 좀 더 작기 때문인 듯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더리움 고점 찍고 하락하면 비트 도미넌스가 다시 상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차트에서 말씀드렸을 때 리플이 먼저 올라가도 제가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더리움이 실제로 제가 이제 차트에서도 이더리움 좀 더 이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3개월까지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고 만약에 뭐 리플이 먼저 다 순환매가 다 돈 다음에 충분히 펌핑 다 끝나서 그 이후에 이더리움이 올라간다 라고 하면 오히려 땡큐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리플로 충분히 이익 실현하고, 만약 리플이 전고점 4,000원까지 왔다, 근데 이더리움이 아직도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 리플 일정 부분 이익 실현한 걸로 바닥에 있는 리플을 매도해서 이더리움을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차적으로 대형 알트코인들,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갖고 있는 대형 알트코인들이 이와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은 이더리움 비중보다는 이제 리플 비중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리플이 먼저 올라갔을 때 더 이제 오히려 우리한테 이제 유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써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고 한번 봤고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JR 권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코인원 전화해보니 7월 18일부터 BTC 마켓 거래가 영원히 중단된답니다. 오직 농협 계좌 원화로만 입출금이 거래 가능하고 농협 계좌 없으면 출금도 못한다는데, 기존의 농협 계좌 없이 원화 입금 없이 비트나 이더를 전송 후에 BTC 마켓에서 사토시 거래해왔던 분들 타 거래소로 모두 빼야겠네요. 안 빼셔도 됩니다. 뭐냐면 만약에 BTC 마켓 없어도 여러분들 비트코인 옮기신 다음에 비트코인 매도해서 원화로 바꾸신 다음에 그 원화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BTC 마켓 없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알트코인 매매 못하는 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매도해서 원화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원화로 알트코인 원하는 거 사시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 4대 거래소 중 BTC 마켓은 유일하게 업빗만 남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정부의 압박 때문인 것 같은데, 설마 업빗도 BTC 마켓 없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네요. 알트 사토시 전고점 갱신 및 초과, 비트로 전환 후에 원화 인출 시 막대한 원화 인출, 세금 관계 때문에 정부가 미리 거래소 협박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결국 업빗도 이렇게 써주고요. 일단 이거는 저는 뭐 크게 관계없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BTC 마켓이 있으면 BTC 마켓에서 한 번에 물론 알트코인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근데 BTC 마켓 없어도 그냥 원화 마켓에서 충분히 다 거래 가능하다. 비트코인 매도해서 원화 바꾼 다음에 그 원화로 알트코인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가 BTC 마켓 유지된다라고 하면 뭐 바이낸스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이런 해외 거래소로 옮겨서 거래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이렇게는 보진 않아요. 다음으로 비트코인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리플 사토시 차트 주봉 차트 올려주셨고, 리플을 스토캐스틱 파동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166533에서 쌍바닥이 형성 시 급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리플뿐만 아니라 저런 파동이 나오면 거의 상승을 하지만 리플은 피레침을 꼽아버리죠. 한 달 전 주봉 양봉이 원 바닥을 만들고 앞으로 주봉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533이 돌려주면 상승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533에서는 쓰리바닥도 나올 수 있지만 16.6에서는 쌍바닥만 나오면 무조건 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보조지표에서 그 기간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리플은 급상승 전에는 올려놓는 가격을 바닥으로 내려버리고 급상승하는 패턴이다. 가격이 빠져서 안타깝지만 리플의 상승 조건이 과거 패턴이니 좋게 생각하세요. 공부 차원에서 올려봅니다. 참고만 하시고 절대 믿지 마셔라. 개초보니까 이렇게 써주셨고요. 금운동님이 개초보 아니신 걸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볼게요. 지금 스토캐스틱 그 모멘텀 차트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이평선을 533 그리고 16.6 이렇게 20, 12, 12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써주신 게 뭐냐면 이렇게 단기 그리고 중기, 장기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특히 이렇게 16.6 이 중기에서 쌍바닥이 나왔을 때 이렇게 급등을 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쌍바닥 형태로 이제 돌아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든지 그러면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무슨 매수 관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어느 타이밍에 이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가장 바닥에서 매수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목표치 자체가 지금 뭐 한 4배, 5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20%, 30%더 빠진다라고 해도 저는 계속해서 이제 매수 자리로 봐야 된다는 거죠. 목표는 400%, 500%, 많으면 진짜 1000%, 뭐 더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BTC 마켓에서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뭐 매도해서 여기서 매수한다 이건 아니고요. 물론 바닥에서 다 분할 매수 안 하고 바닥에서 다 매수하면 좋습니다. 그건 최고인데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분할 매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님이 올려주신 이 리플 차트를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보조 지표에서도 스토캐스틱 모멘텀 차트에서도 이렇게 거의 바닥 신호가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좋은 내용 이제 올려주셔서 봤습니다. 다음으로 EN 고르파더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알트 상승 직전 마지막 개미털기로 보입니다. 롱과 숏이 둘 다 낮다면 삼각수렴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지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EN 고르파더님이 차트를 이제 2개를 올려주셨는데 볼게요. 일단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그럼 이제 이 삼각수렴 EN 고르파더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이 삼각수렴의 저점이 지금 9,850달러입니다. 9,850달러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더 빠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1,700달러이기 때문에 더 빠질 자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상승 채널 아까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올려드린 건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에서는 지지를 받지 않겠냐 해주는데 거의 뭐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행그룹파서님은 이렇게 이제 차트를 약간 더 제가 그린 각도보다 좀 더 이제 완만하게 그렸는데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고 이렇게 이제 삼각수렴 형태로 진행된다. 근데 이게 결국에 이제 어제 제가 금 차트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금 차트가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고 삼각수렴을 해준 이후에 21이평선과 51이평선이 어느 정도 만날 때까지 진행이 되다가 수렴이 진행이 되다가 그 21이평선이 51이평선 만날 때쯤에 돌려세우고 다시 21이평선이 51이평선 만날 때쯤 다시 돌려세우면서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저점을 낮춘 상태에서는 그와 같은 형태로 저도 진행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롱숏이 둘 다 낮은데 삼각수렴을 하려는, 이거는 제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숏 같은 경우는 숏 물량이 지난번에 많이 출회가 됐는데 그 약간 왜곡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일단 신뢰를 좀 못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롱 물량도 롱 물량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EN 그룹파서님까지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탱크야님이 트럼프가 트윗에 드디어 비트코인을 언급했다. 이런저런 주저리 말을 써놓고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건 규제인데 어떤 규제도 없어서 마약 거래에 사용될 수 있더라.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규제만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전 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달러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있고 부도 양적 완화를 준비하고 2008년 모기지 사건 이후에 양적 완화 QE 1, 2, 3로 인해서 대량으로 풀린 달러, 그로 인해 생긴 부채로 인해 커진 주식 부동산 시장, 이 부채로 불리는 커다란 풍선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미국이 QE 4, 5, 6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지 궁금하고 우리에게 올 피해는 얼마가 될지 상상을 해봅니다. 한국도 부채가 장난 아니다. 요번 금리나 한다는 말 나오니까 또 미국이나 한국 사람들 가계대출이 또 늘어났습니다. 큰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탱크야님이 써주신 의견이 맞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그런 트위터에서 한 이야기를 가지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언급이 됐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긍정적인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걸 봐야 된다. 뭐냐면 말로는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JP모건 대표가 뭐 비트코인 투자 우리 회사 직원이 한다라고 하면 내가 잘라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JP모건에서 JP모건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워렌 버핏도 암호화폐 비트코인 영원으로 가야 된다,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보다도 돈을 어디에 실제적인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다음으로요. 지금, 예. TV 쇼바님이 해밀리 클래식, 해밀리 골드, 하드포크 명으로 추천한다. 이렇게 써주셨고, 그 해밀리가 다 속쓰립니다. 참고 이겨내야죠. 해밀리가 틀릴 수 있습니다. 다 본인의 선택이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해밀리 클래식이나 해밀리 골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이더리움 클래식, 그 다음에 비트코인 골드는 살아남았잖아요. 어느 정도 괜찮은데, 만약에, 하드포크를 시킨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 없는, 뭐죠? 비트코인 캔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드포크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걸 글을 읽으면서 해밀리 캔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샤리스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금융에 투자라는 것을 처음 해보는 저로서는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알트코인이 올라갈까만 기대하다가 이장님의 반복 교육으로 인해 오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알트 상승으로 단기간에 많은 비트를 모을 수 있는 저로의 기회에 돈이 없어 충분히 알트코인을 사지 못해 아쉬웠는데 세령님들이 이렇게 알트코인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오늘도 허리띠 졸라매고 아낀 용돈으로 리플을 300원대 구매했습니다. 세령님들 조금만 더 있다가 올려주삼. 코린이로서 올바른 투자에 입문케 해주신 해밀리 식구님들께 감사 올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코린이 부녀도 저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지난번 그 3,500달러, 뭐 4,000달러 이 기간이 다시 돌아와서 연장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때 비트코인이 4,000달러 미만에 있었을 때는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야 이거 이러다 진짜 2,000달러로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트코인도 똑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 건데 지금 비트코인은 4,000달러 미만에서 지금 이제 13,000달러까지 찍어주고 지금 이제 10,000달러까지 1,600달러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알트코인들 또 이제 알트코인은 더 바닥으로 그냥 빠질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샤리스님처럼 비트코인이 우리가 바닥에서 박박기다가 올라갔던 것처럼 알트코인들도 때가 되면 올라갈 거고 그 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 때가 오히려 비트코인 그 4월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다시 그 4월달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한테 한 달만 뭐 시간을 더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살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알트코인도 저는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샤리스님이 코리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잘 갖고 계신 것 같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상승이 이렇게 바닥에서 박박기다가 한 번에 리플처럼 올라가는 경우 그리고 아니면 매일 올라가는 경우 있습니다. 매일 좀씩 올라가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게 우리한테 더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첫 번째 게 더 좋다는 거죠. 뭐냐면 매일 올라간다라고 하면 제가 있는 돈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평균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올라간다는 확신만 있어요. 이게 뭐 9월달이 됐든 10월달이 됐든 앞으로 뭐 3개월 뒤가 됐든 뭐 4개월 뒤가 됐든 리플이든 비트코인 캐시든 이더리움이든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다. 그 확신만 있다라고 하면 바닥에 조금 더 있는 그 기간이 저는 기간이 길어지는 게 우리한테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확신이 없을 때 그 확신이 없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될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급한 돈을 쓰신 분들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윳돈으로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금전적으로 여유만 있다라고 하고 버틸 수만 있다라고 하면 시간이 딜레이 되면 딜레이 될수록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슝 김파니님이 제가 가끔 보는 예능 BJ인데 최근에 코인 방송을 주력으로 하더라고요. 이 방법으로 하면 거의 리스크 없이 한 달에 2번 정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봤는데 그냥 재정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소 간의 재정거래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김치 프리미엄, 역 프리미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와 또는 이제 국내 거래소랑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래소 간에 어떤 차익이 존재할 때 그 차익이 존재할 때 내가 해당 비싼 코인 만약에 A라는 거래소가 비트코인이 비싸다, B라는 거래소가 싸다라고 하면 A라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그 현금을 가지고 다시 뭐 B라는 거래소로 보낸 다음에 그 B라는 거래소에서 매수를 해서 그 수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코인 개수는 동일하게 한 다음에 현금이 남겠죠. 아니면 뭐 코인 개수를 늘릴 수 있던가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그냥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끼리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거래소랑 해외 거래소 뭐 업빗하고 바이낸스 짝져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소 간에 짝을 져서
매매를 해도 된다. 근데 이거는 우리처럼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암호화폐를 투자하지 않는데 이거를 하겠다라고 해서 돈을 투입을 해서 했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암호화폐가 팍 빠져서 손해볼 수 있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샀어요. 비트코인을 뭐 1억 원어치 사서 A라는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넣고요. A라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비싸졌을 때 B라는 거래소에서 다시 A라는 거래소에서 매도한 비트코인을 B라는 거래소에서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뭐 저처럼 암호화폐 시장에 이미 어느 정도 암호화폐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좀 적합한 거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 마법천사님이 BSV를 잘못 보냈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결국에 차익 거래를 하려고 내가 빨리 급한 마음에 이제 보내다 보니까 또 이제 마법천사님 또 입구유 지내셨었는데 또 아픈 기억을 제가 또 되살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익 거래를 하다가 빨리 돈을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서 빨리 사야 되니까 싼 거래소에서 비싼 거래소 걸 매도해서 보내서 사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이제 마음이 급하다 보면 잘못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잘못 보내서 오히려 코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내가 충분히 테스트를 거쳐서 이게 내가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다 아는 분들은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설프게 하다가 오히려 이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DM캉님이 차트를 이제 공유해 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추세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닌 장기 수익 매매를 주로 하는 개미입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비트포인트 거래소 악재가 나왔는데요. 비트와 리플 악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 이후 상승을 하고 있다. 일봉상 양봉을 유지해준다 하면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도 가능하고요. 장기 투자를 주로 하다 보니 제 기준으로 현재 리플은 원화 가격 4시간 봉 종가 기준 406원 밑으로 오면 몇 주 몇 달에 걸쳐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재 구간에서 횡보 및 하락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승할 수 있는 폭이 더 높아진다는 걸 생각하시면 기분 좋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얘기를 써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이제 이더리움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더리움이 추가로 빠져서 3개월간 더 횡보를 하거나 3개월간 더 바닥을 기고 만약 반토막, BTC 마켓에서 반토막 나서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지금 여기서 그냥 반등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비트코인님이 올려주셨던 내용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뭐냐면, 이 스토캐스틱 모멘텀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이 리플 차트는 빠지고 있는데 보조지표에서 이제 상승 신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만간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나왔고 상승할 수 있다. 그 부분 이제 DM캉님도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지표에서 상승 신호가 나왔다. 근데 이 리플 차트는 오히려 이제 더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 매수 타이밍이 된 것이고, 이렇게 매수 타이밍이 된 이후에 이렇게 추세선을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과 만나는 이 파란색 이 평행 채널, 상승 평행 채널을 본다라고 했을 때 최소 상승분은 리플 같은 경우 조만간에 이 14토시가 최소 상승분이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어요.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사무엘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오늘 일단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019년 7월 12일 금요일 트럼프 비트코인 트윗 관련 업계 인사 주요 반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의 입장을 나타낸 것과 관련해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의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CNBC 진행자는 우리는 드디어 트럼프의 비트코인 트위터 발언을 접하게 됐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막지 못한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경우 1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페이스북을 막는 힘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즈 다니엘 포퍼가 더 이상은 비트코인은 관심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맞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비트코인이 어떤 아무 의미 없고 이걸 내가 뭐 관심조차 둘 필요가 없는 그런 거, 그러니까 견제조차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거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말조차 꺼내지 않을 겁니다. 근데 트위터에 비트코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년 전 나는 빠르게 증가하는 암호화폐 사용에 대해 대응하는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상상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너를 무시했고, 너가 이제 비트코인이 되겠죠. 비트코인을 무시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비웃었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과 싸웠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이 이긴다. 지금은 이제 세 번째 단계야. 그래서 세 번째,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처음에 이제 비웃었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우리 기존 법정화폐가 이제 싸우는 단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이길 것이다. 라는 내용을 써주셨어요. 다음으로 제이슨 A. 윌리엄스 모건 크릭 공동 창업자는 비트코인은 희박한 공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가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미국이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미스터 트럼프, 비트코인은 아주 현실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멀티코인 캐피탈의 투사르 제이는 미국 대통령과 미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둘 다 비트코인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했다. 이것은 오히려 최고의 호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찰리 빌레오 펜션 파트너 총괄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US 스틸은 마이너스 58%, 피바디 에너지는 마이너스 9%, US 달러 인덱스는 마이너스 4%, 비트코인은 1.186% 상승을 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유명 분석가 맥스 카이저가 비트코인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 것이다. 트럼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세상은 미국 달러와의 벌거벗은 임금님을 보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조롱하며 상승할 것이고 트럼프에게 상황은 나쁘게만 돌아갈 것이다. 2020년 재선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트럼프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CJ님이 써주신 내용까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승부처를 장악하고 핵심을 거머쥐면 에너지의 관성력에 의해 이른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으며 모든 악재가 갑자기 호재로 바뀌며 주변에서 미친듯이 도와주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이기게 된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마 이제 CJ님 의견은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관심이라고 보고 있고 관심이라는 게 결국에 이제 에너지라고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하나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이런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날리면서 지금 이렇게 영향력 있는 여러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관심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 에너지가 이제 한 곳으로 저는 모인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에너지, 모인 에너지가 어느 순간 지금은 이제 악재처럼 보이는 이런 걸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 암호화폐 가격이 빠지고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저는 이걸 돌려 세우면서 저도 이제 상승 흐름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 같이 또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